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자유계약 신분으로 빅클럽들과 루머를 숱하게 뿌렸던 카마다 다이치 선수가 AC 밀란 이적이 유력한 듯 싶었으나 이것이 불발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와 함께 원 소속팀이었던 프랑크푸르트 복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때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인 토트넘을 비롯해 뉴캐슬, 도르트문트, 나폴리, 벤피카,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 다양한 명문 클럽들과 루머를 뿌렸던 카마다 다이치가 왜 이런 신세가 됐는지에 대해 이번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카마다 다이치는 지난 시즌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치긴 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만 32경기에 출전해서 9골 7도움을 올렸고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8경기에 출전해서 3골을 넣으면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만 놓고 보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포칼에서도 6경기에서 4골을 넣으면서 프랑크푸르트의 결승 진출을 견인을 했습니다. 비록 팀은 아쉽게 라이프치히한테 결승전에서 패하면서 준우승에 그치긴 했지만 말이죠. 이에 힘입어서 카마다 다이치는 지난 시즌 공식 대회 47경기에 출전해서 16골 7도움을 올리는 괴력을 과시했는데요. 더 놀라운 게 이 선수가 지난 시즌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가장 많이 수행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 선수의 원래 역할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긴 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마리오 괴체와 이제 공존하는 과정에서 괴체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지만 사실상 내려와서 조금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카마다 다이치가 괴체가 이렇게 뿌려주는 역할을 할 때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많은 골을 넣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왼쪽 윙으로도 5경기에 출전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뭐 이 선수와 연결된 구단이 상당히 많았죠. 왼쪽은 이제 그 과거에 루머를 뿌렸던 구단들인 건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뉴캐슬, 바르셀로나, 맨유, 첼시, 도르트문트, 리버풀, 바이에른 뮌헨, 토트넘, 비아레알, 에버턴, 리즈 유나이티드, 세비야, 그리고 와포드 등이 있는 거고요. 이게 거의 2021년부터 최근까지 2년 사이에 이적 루머를 뿌렸던 팀들의 리스트인 겁니다. 물론 뭐 공신력이 높은 거는 몇 개 안 되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루머상 연결되고 있는 구단으로는 친정팀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AC 밀란, 인테르, AS 로마, 알힐랄, 또다시 이제 AC 밀란, 이게 중복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폴리, 벤피카,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뭐 벤피카 확률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 중에서 조금 공신력이 높았던 보도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스포르트 아인츠에서 도르트문트 단장이 카마다 에이전트와 비밀 회동을 가졌다라고 스카이 스포츠 기자인 플로리안 플래텐버그가 전한 겁니다. 도르트문트부터 2028년까지 5년 계약을 제시받았고 연봉은 500만 유로 정도 된다. 아직 합의를 한 건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제바스티안 켈 도르트문트 단장이 슈퍼트 스튜디오라는 스포츠 전문 방송에 나와가지고 인터뷰에서 이제 그 카마다 다이치에 대한 루머에 대해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그는 확실히 흥미로운 선수이다. 전에 우리 팀에 일본 선수가 있었다. 그건 흥미로운 문화이다. 그때 우리는 좋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난 카가와 신지를 미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약간 마지막 얘기는 우스갯소리로 한 거예요. 그때 그 카가와 신지 잘 썼으니까 카마다도 카가와처럼 써보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실제 그 카마다 다이치는 그 일본 대표팀 선배들 중에서 카가와 신지를 가장 닮은 선수로 많이 평가를 받고 있죠. 근데 이제 그 4월 초에 플래텐버그 기자가 이제 본인의 소스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한 거냐면요. 현재 카마다 다이치는 프랑크푸르트를 자유계약으로 이번 여름에 떠날 것이고 프랑크푸르트 보드진들은 이번 주 내에 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바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도르트문트 아니다. 더 이상의 접촉이 없다. 그는 스페인을 현재 더 선호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그를 모니터링 중에 있다. 아직 계약된 건 없다라고 하면서 현재 그 아틀레티코로 가는 길이 더 뜨겁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카마다 다이치 쪽에서 더 많은 연봉을 요구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도르트문트에서도 최대한 연봉을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계속 카마다 다이치가 이걸 거절하니까 도르트문트가 카마다 다이치에 대한 관심을 아예 끊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선수 본인도 약간은 스페인 쪽에 더 흥미를 보였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그 4월 12일에 프랑크푸르트 구단 공식 SNS에 카마다 다이치가 6년간의 프랑크푸르트 생활을 끝내고 팀을 떠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올라온 건데요. 이러한 가운데 4월 21일에 포르투갈의 상당히 공신력이 높은 매체죠. 아볼라에서 벤피카는 아직 카마다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경쟁은 치열하다라고 하면서 뭐 이제 리버풀과 도르트문트가 여전히 노리고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카마다를 노리고 있다라고 얘기가 떴고요. 그리고 이제 아예 4월 27일자에는 지면 메인 페이지를 장식을 하면서 벤피카가 카마다 영입에 매우 낙관적이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레버쿠젠 시절에 손흥민 선수를 지도했었고 또 이제 베이징 고안에서는 김민재 선수를 지도했던 로거 슈미트 벤피카 감독이 카마다 다이치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보도가 나온 건데요. 하지만 5월 11일에 또 다른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칼치오 메르카토의 상당히 그 공신력이 높은 기자로 알려진 다니엘레 롱고 기자가 데 라우렌티스 나폴리 구단주가 김민재로 이제 그 아시아 시장에서 재미를 보니까 아시아 선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여러 아시아 선수들을 후보군에 올려놓았는데 그 중에 카마다가 있는데 스팔레티 감독이 카마다 영입에 오케이 사인을 보냈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5월 중순경엔 밀란까지 카마다 영입전에 뛰어들었는데요. 다니엘레 롱고 기자가 밀란이 카마다 공짜 영입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술이사인 마사라가 그를 많이 좋아한다라고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적시장 전문 기자이자 이탈리아 기자인 파브리치오 로마노 역시도 AC 밀란이 곧 카마다 다이치의 자유 영입을 결정할 것이다. 그의 대변인과 대화를 하고 있고 선수는 밀란 이적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어디까지나 밀란에게 달려있다라고 한 건데요. 이러한 가운데 5월 29일에 교토통신에서 카마다가 밀란으로 이적한다라고 기사가 아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도 카마다 다이치와 AC 밀란이라고 이제 글을 올린 건데 일단 뭐라고 했냐면요. 원칙적으로 구두 합의가 있었고 AC 밀란은 카마다 영입에 낙관적이지만 그가 서명할 때까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럽에서 입찰한 구단들 중 카마다는 밀라노를 선택했다. 계약은 2028년 6월까지 유효하다. 이거는 이제 그 파트릭 베르게르 스포트 아인츠 기자의 얘기를 인용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획대로라면은 일주일 후에 메디컬 테스트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하고서 이제 그 하루 뒤인 5월 30일에 또 다시 올렸는데요. 밀란은 또한 자유계약을 놓고 카마다 다이치와 협상이 진행 중이며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걸 프랑크푸르트 측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5년 계약을 위해 세부 정보를 분류한다. 계획대로라면 다음 주 초에 메디컬 테스트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메디컬 테스트가 일주일 후에도 미뤄지는 상황들이 발생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카마다 다이치의 에이전트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세부 사항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6월 5일 평생 밀란맨이라고 할 수 있는 파올로 말디니 단장이 깜짝 경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말디니 옆에서 부단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리키 마사라도 팀을 떠나게 된 건데요. 그 말디니가 떠나게 된 데에는 AC 밀란 부단주라고 할 수 있는 카디날과의 대화에서 의견 불이치로 인해 긴장감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그 의견 불이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적 시장에서의 권한 문제가 있었고 또 이제 이적 자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요. 말디니 경질 후폭풍이 있었는데요. 원래 그 밀란이 아르나우토비치와 카마다 다이치와 이제 로프터스 치크 딜을 진행 중에 있었고 심지어 말디니가 경질된 바로 그 다음 날에 카마다 다이치 에이전트와 미팅이 잡혀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말디니가 경질되면서 이 미팅들이 전부 다 중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4일 뒤에 이탈리아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기자로 유명하죠. 파브리치오 로마노의 선배이기도 한 잔루카 디마르지오가 뭐라고 했냐면요. 밀란 카마다 딜은 계속된다.
다만 로프터스 치크 딜은 1,500만에서 2,000만 유로로 평가받고 있는 그의 이적료가 너무 비싸다고 판단이 돼서 중단됐다라고 기사를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월 중순경에 로마노 역시도 AC 밀란은 여전히 카마다 다이치와의 거래를 진행 중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하지만 카마다는 현재 밀란이 거래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승인받기를 기다리고 있다. 밀란은 카마다가 여전히 자유계약 선수로 활동할 수 있기에 그가 서명할 때까지 신중을 기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이제 SNS에다가 6월 21일에 뭐라고 했냐면요. 지난주 보고한 대로 카마다 다이치 거래에 대한 변경 사항은 없다. 다른 클럽들은 그를 자유계약 선수로 요청했지만 카마다는 5월에 구두로 4년 계약이 합의되었기 때문에 AC 밀란에 합류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클럽에 의존하지 않는 기술적 세부 사항은 서명되어야 한다라고 한 건데 이게 이제 그 카마다 다이치 에이전트 문제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연 7월 1일 로프터스 치크의 AC 밀란 이적이 오피셜 발표가 떴습니다. 이적료는 1,600만 유로고요. 그리고 이제 로프터스 치크가 팀에 합류하게 되면서 로프터스 치크는 잉글랜드 선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 선수들이 더 이상은 논 이유로 분류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없는 논 이유 쿼터 한 자리를 로프터스 치크가 가져가게 됐는데요. 딱 이 같은 날에 샘프레 밀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카마다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거액의 오퍼를 제안받았으나 거절했다. 카마다는 밀란 오퍼를 기다린다라고 기사가 올라온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밀란이 로프터스 치크를 영입했으니까 카마다 입장에선 약간 조금 찝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가운데 그 디마르지오 기자가 6월 21일에 밀란은 비아레알 측면 공격수 추쿠에제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적료는 4천만 유로.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카마다에 대한 중단은 없다. 그러니까 여전히 카마다를 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하지만은 7월 5일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밀란 추쿠에제와 합의에 도달했다. 이제는 비아레알의 답변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선수와는 합의를 받고 구단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적료 합의가요. 카마다는 슬그머니 사라졌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또 레인더스와 무사는 밀란 이적에 승낙했다 라고 한 건데 여기서 문제가 그러니까 추쿠에제가 나이지리아 국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추쿠에제까지 영입을 하게 된다면은 카마다를 영입할 수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디마르지오가 6월 21일에 아직 카마다 딜이 중단된 게 아니다라고 한 이유가 추쿠에제를 원하는 이적료 자체가 너무 비싸니까 추쿠에제 영입에 실패할 시에 카마다로 돌아설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카마다가 슬그머니 사라졌다라고 7월 5일에 올라온 이유는 유누스 무사, 그 발렌시아 미드필더죠. 이 선수가 미국과 잉글랜드 국적이에요. 즉 논이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카마다는 밀란에게 있어서 추쿠에제는 물론 유누스 무사에게도 밀려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그 빌트지에서 카마다 아직도 밀란 이적 못하는 이유에 대해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건 이제 결국 논이유 쿼터 때문에 밀란 이적이 성사되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또 다른 뭐 상당히 공신력이 높은 기자죠. 니콜로 스키라가 먼저 그 7월 2일경에 뭐라고 SNS에 올렸냐면요. 밀란은 피올리 감독이 오른쪽 측면 공격수 첫 번째 선택으로 알려져 있는 추쿠에제 영입을 시도하기 위해 카마다 구매를 중단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몇 시간 동안 AS 로마가 카마다 다이치를 조사하고 있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둘 다 EU 쿼터가 아니며 밀란이 사용 가능한 슬롯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7월 5일에 지난 몇 시간 동안 로마와 카마다 다이치 대리인 간에 새로운 연락이 있었다. 무리뉴는 카마다 다이치를 정말 좋아하고 자유이적으로 로마에 데려오고 싶어한다. 이렇게 이렇게 SNS에 올린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7월 8일에 스포르트 아인츠에서 카마다 프랑크푸르트 깜짝 복귀? 라는 이제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이 기사의 내용은 이제 디마르지오가 확실하게 AC 밀란과 카마다 다이치는 끝났다라고 얘기한 거를 인용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크래쉬 단장이 항상 그 카마다 다이치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프랑크푸르트가 다시 카마다 영입에 나설 수도 있다.
있다라고 이제 기사 내용이 올라온 건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매체에서는 카마다가 프랑크푸르트 복귀를 원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들을 해요. 왜냐면은 프랑크푸르트 복귀하게 되면은 본인의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팀으로 가고 싶어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진작에 그냥 재계약을 했으면 되는 문제니까요. 뭐 어쨌건 이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90미닛에서 밀란이 카마다 영입을 중단하면서 유럽 클럽들이 그의 이적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 이제 밑에 3개로 분류된 게 어떤 거냐면요. AC 밀란, 카마다 영입 전선에서 빠지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프랑크푸르트 떠난 그는 자유 이적 선수다. 그리고 세 번째 프리미어리그, 세리에, 분데스리가 팀들에게 알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뭐 기사 내용은 제가 앞에 얘기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밀란의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마지막에 제가 그 빨간 박스를 친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카마다는 클럽이 없는 자유계약 선수로서 다른 곳을 찾아야 한다. 밀란보다 더 높은 순위로 시즌을 마친 인테르와 나폴리는 카마다에게 제안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카마다가 역제안을 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카마다 영입에 관심을 보였던 도르트문트도 현재 상황을 알게 됐다. 이전에 관심을 가진 토트넘과 뉴캐슬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다라고 한 건데요. 근데 카마다가 이제 와서 다른 클럽들로 가기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도 그럴게요. 먼저 그 토트넘은 카마다와 완전히 뭐 프로필이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메디슨을 6월 29일에 영입을 했습니다. 물론 뭐 메디슨은 킥에 특화된 선수고 카마다 다이치는 원터치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침투에 더 능한 선수라는 차이점은 있긴 하지만은 둘 다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를 가장 선호하고 거기서 가장 잘한다는 점에서 엇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카마다 영입에 관심을 가질 리가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원래도 카마다가 뭐 그렇게 우선순위 대상은 아니었고요. 그냥 여러 명의 영입 후보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는 카마다 영입 실패하니까 볼프스부르크에서 펠릭스 은메차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 선수도 물론 중앙 미드필더도 소화를 하지만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측면까지 카마다와 많이 겹치는 선수예요. 7월 3일에 영입을 한 거거든요. 뭐 한국 시간 날짜로 7월 4일 새벽 2시 37분이니까 현지 시간으로는 7월 3일인 거죠. 그리고 하루 뒤에 뉴캐슬도 미드필더인 산도 토날리를 AC 밀란에서 영입을 했는데요. 물론 토날리 같은 경우는 카마다와 완전히 겹치는 선수는 아니에요. 이 선수는 그럴까요? 약간 후방 플레이메이커에 가까운 선수인데요. 그래도 어쨌건 미드필더 한 명이 영입이 됐으니까 카마다보다는 다른 쪽 영입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7월 7일에는 인테르가 미드필더인 다비데 프라테시를 영입을 했습니다. 물론 뭐 프라테시 같은 경우는 브로조비치가 나가면서 그거를 메우기 위한 영입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건 미드필더 영입을 한 거니까 카마다 다이치의 제안을 받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나폴리는 아직 뭐 추가적인 미드필더 영입이 없기 때문에 카마다 다이치 영입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은 사실 그 나폴리가 카마다 다이치를 영입하려고 하는 거는 지엘린스키가 떠날 경우에 대비해서라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엘린스키가 그 연봉 삭감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나폴리에 남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물론 뭐 나폴리가 황인범 선수라던가 다양한 선수들과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 카마다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현재로서는 나폴리도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즌 상당히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라고 할 수 있는 카마다가 이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능력 부족에 과도하게 명함을 돌리는 에이전트에게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카마다의 에이전트는 아르헨티나 일본 혼혈인 로베르토 스카다치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평판이 좋진 못해요. 지나치게 많은 연봉을 요구한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계약상의 문제들도 조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란과의 계약이 연기되다가 결국 이런 사단이 났으니까요. 사실 카마다 다이치는 주구장창 AC 밀란의 제안을 받고 나서는 밀란 바락이었어요. 왜냐면은 카마다 다이치가 축구 만화 팬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
축구 만화에서는 밀란이 가장 강팀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캡틴 스바사라던가 이런 데서, 그러다 보니까 세리에 A, 특히 AC 밀란에 대한 동경이 좀 있었는데 에이전트가 일 처리를 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늦춰지다가 결국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요, 카마다 다이치만이 아닌 쿠보와 시바사키 가쿠, 뭐 그리고 또 이제 마나부 같은 선수들의 에이전트기도 하거든요. 어쨌건 고개구 데리고 있는 선수 중에 3명이나 현재 소속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 선수 모두 일본 대표팀 경력이 있고요. 특히 이제 카마다 다이치랑 시바사키 가쿠는 카타르 월드컵까지 갔었죠. 근데 현재 소속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토 마나부 같은 경우는 지난해까지 수원 삼성에서 뛰었다가 올해는 뉴캐슬 제츠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했었거든요. 호주 리그인. 근데 거기서 6개월 만에 계약 만료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구단에게 확신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구단이 이 선수를 믿고 계약을 제안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저기 명함도 돌리고, 그리고 또 너무 거액의 연봉을 요구한다거나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 보면은 당연히 이 이적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는 거죠. 정말 가장 큰 문제는 에이전트에게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카마다가 전반기엔 정말 대박이었거든요. 실제 카마다가 지난 시즌 전반기에만 7골 4도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은 후반기 들어서는 2골 3도움에 그쳤습니다. 결국 후반기에 부진했던 것도 카마다를 영입하려는 팀들 입장에서는 약간 매력이 떨어지는 요소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대부분은 영입하기 직전을 보잖아요. 만약에 전반기 같은 활약상을 후반기에도 이어갔다면은 카마다는 그러면은 뭐 팀 골라서 갔겠죠. 그러다 보니 현재 카마다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그 이재성 선수가 에이전트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적과 관련해서는 양 구단과 에이전트, 선수까지 사각 달리기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넷이 잘 대화가 되어야 된다. 선수가 원하더라도 에이전트가 구단과의 협상 과정에서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카마다 다이치 선수가 과연 에이전트 리스크를 깨고 새로운 소속팀을 구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